어,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원입니다. 2차 부등식. 그럼 2차 부등식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수학은 어떤 단계로 배우냐면, 처음에 1차 방정식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1차 방정식을 배워요. 중학교 때 우리가 1차 방정식, 중1 때 배우죠? 자, 1차 방정식을 배워. 그럼 얘가 생겨먹기를 어떻게 세웠냐? 어떻게 생겼냐? AX는 B, A는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걸 배웠어. 그리고 나서 뭘 배우는 거냐? 1차 부등식을 배우는 거예요. 1차 부등식. 자, 그럼 1차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니? AX는 B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에서 1차 부등식으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야 돼.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이 1차 부등식도 풀기는 1차 방정식처럼 풀었죠. 그 말은 뭐야?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다 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몰고 좌우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거기까지가 공통사항인 거야. 이해돼?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몰아서 양변을 a로 나누는데 등식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형태만 나오는 겁니다. a분의 b예요. 자, 그런데 얘는 a로 나누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요. a가 음수면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최종 과정에서만 다른 거예요. 차이점, 오케이? 자, 어디까지가 공통점? 정리하는 것까지 공통점. 그러면 어디가 다르다? 해를 말하는 게 다르겠지. 그러면 이제 해를 말하는 게 방정식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방정식인 거야. 왜냐하면 대입했을 때 같아요를 만족하는 애는 하나니까. 그런데 부등식은 해가 뭐야? 범위지, 범위. 부등식의 해는 범위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얘하고 하나 더 연결된 게 그 다음 뭐냐? 1차 함수를 배운 거야. 1차 방정식도 배우고 1차 부등식도 배우고 1차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럼 1차 함수는 자, 여기에 있는 식이 어떤 식에서 왔냐? ax-b는 0이라는 식에서 왔어요 라고 할 때 y는 ax 플러스 b예요, 마이너스 b예요, 이렇게 만든 게 1차 함수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거니까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이 1차 함수에서는 1차 방정식과 다르게 뭐가 하나 더 등장했다? y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 더 등장했어. 방정식일 때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함수가 되니까 문자가 두 개가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우리는 그래프로 그렸죠. 자, 그래프로 그려서 어딘가에 지나가는 그 한 점의 자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함수에서. 그러면서 대표적인 자리, y가 0일 때 이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 x절편이라고 불렀죠. 그럼 x절편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x축, 즉 y가 0일 때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순간, 자, 0은 ax-b의 해가 x절편인데 이 y에 0을 대입하는 순간 바로 무슨 식이 됐어? 방정식이 되버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말하는 해다라고 하는 건 함수에서 말하는 뭐다? x절편과 같은 뜻인 거야. 자, 여기까지 쌤이 왜 소개했냐? 자, 우리가 고1 수학에서도 이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는 1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관계와 정확하게 같아요. 그걸 2차로 이제 갈아타는 거야. 2차로 갈아탈 거야. 갈아탄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다 2차의 식으로 선생님이 바꾸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1차 때 했던 이야기랑 2차 때 하는 이야기랑 본질, 방정식이라고 하는 본질, 부등식이라고 하는 본질, 함수라고 하는 본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죠.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라고 하는 애는 본질은 같은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식이 다른 거지. 본질은 같은 건데.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때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2차 방정식 때 우리가 했던 일이 뭐야?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뭐하고 뭐가 있었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이용한다? 근해 공식을 쓴다. 자, 그래서 x가 얼마이냐에 그 값을 따지는 방법이 아까 1차는 그냥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지만 2차는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근해 공식을 세웠어. 그 다음 2차에서는 방정식을 배우고 누굴 배웠냐면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부등식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그다음에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한 작업이 뭔가를 또 떠올려.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생기기는 자, 이렇게 꼭지점이 P, Q예요. 이 모습에서 시작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처럼 시작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말하고 얘를 전개하면 뭐다? 이렇게 생긴 일반형이다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도 2차 함수를 배우지만 공통수학 1에서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원이에요 라고 앞에서 배웠어. 그때 핵심 연결고리는 뭐였냐? 자, 주어진 식이 아까 1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야. x축과 만나는 두 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x절편. x절편. 그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0 대신에 y예요 갖다 쓰면 같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연결이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함수를 풀지만 그 x절편을 구하는 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의 관계는 근의 개수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야.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방정식에서의 해는 함수에서 뭐다? 방정식의 해는 함수에서 x절편이다를 꼭 연결해야 될 거야. 방정식의 해는 x절편이다.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x절편이 두 개예요. 방정식의 해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x절편이 하나예요. 방정식의 해가 하나예요. 중근이에요. x절편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절편의 개수로 두 개예요. 하나예요. 없어요라고 하는 판별식을 갖다 썼다. 여기까지가 방정식과 함수의 연결고리. 자, 이제 부등식하고 연결고리를 가져볼 겁니다. 부등식. 자, 원래는 2차 부등식을 풀고 함수로 왔어야 되는 거야. 1차 때처럼.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 주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2차 부등식은 이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부등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네 가지 부등호마다 해의 표현이 다 다르겠지. 거기에 여기 나오는 인수분해의 모습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인수분해가 있고 중근을 갖는 인수분해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총 2차 부등식의 해를 해석하는 거는 12가지입니다.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마다 네 가지. 그러니까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해를 해석하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우지만 다시 표현하는 걸 엄청 잘 까먹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뭘 주목해서 보는 거냐?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이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은 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식과 그래프를 이용한 방식. 그래서 부등식과 함수가 다시 한번 합쳐집니다. 그럼 우리 교재의 순서상 처음에 뭘로 이야기하냐?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떠드는 걸 먼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방정식을 이용한 해를 떠드는 걸 알려줄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함수를 가지고 해를 말해보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있어. 그냥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아래로 볼록을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을 편의상 x축과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 알파, 베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부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부호.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야. 그러면 이거야. 주어진 식에
알파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에 알파를 대입하면 그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0인 거야. 베타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인 거야. 그러니까 0을 만드는 애는 두 개가 있어. X축 위에 수많은 애 중에 0 만드는 애는 두 개야. 그렇다면 이 수많은 애 중에 알파하고 베타를 뺀 나머지 애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알파, 베타가 아닌 다른 걸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0이 아니야. 0이 아니지. 0이 아니잖아. 0 만드는 건 알파, 베타인데. 그럼 0이 아니라면 뭐야? 양수던가 음수지. 대입해서 0을 만드는 애는 얘네 둘이고, 나머지는 대입하면 양수던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y가 0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선인 거야. 누가? 이 x축이. x축이 y가 0입니다.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기준선인 거야. 그러면 이 x축의 위에 있는 애들은 y 값이 0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애들은 다 y 값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위에가 양수고 밑에가 음수는 이해되냐고. 누구 얘기하고 있어 지금? x 얘기하고 있어? y 얘기하고 있어? y 얘기하고 있잖아. y가 0이라고. y가 0. y가 0. 우리가 대입하면 얻는 값은 x야 y야? y야. x에 얼마를 대입하면 y가 우리가 얻는 값이야. 함수야 지금. 자 그러면 x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값을 a라고 하자. a 저기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값을 p라고 하자. 자 이거 p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p를 대입하면 함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야 음수야? 왜 음수지? 아래쪽에 있잖아 그 값이. 다시 y 값은 어떻게 있는 거야? 이 위에 있으면 얼마라고? 0. 위에 있는 애들은 양수, 밑에 있는 건 음수란 뜻인 거야.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거 판단하는 거야. 자,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자, 지금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애들 막 대입하면 이 위에 있는 값들이 나올 거야, 지금. 자,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즉, x축의 위에 그려져 있는 부분은 양의 값이 나오겠다.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 양수. 위에 그려져 있으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 위에 그려져 있는 애들은 다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래 그려져 있는 애들은 뭐야? 음수. 그래프가 x축의 아래 그려져 있다는 건 음수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그래프의 위치인 거야. y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러면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부등식을 이렇게 묻습니다. 자 똑같은 식인데 어떻게 하면 0보다 크니? 얼마를 대입하면 0보다 큰 애들이니 범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부등식을. 그 말은 누구를 묻는 거다? 양수가 나오는 그 그래프의 범위에 x값이 해가 되는 거야. 양수 위에 있는 범위를 그려내는 x의 범위는 어디 있어? 알파로부터 왼쪽, 베타로부터 오른쪽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되냐? 어떻게 표현하냐? x는 알파의 왼쪽 또는 베타의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해를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똑같은 건데 x-알파 똑같은 그래프를 두고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니? 0보다 작은 x값은 누구를 대입했을 때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물어보는 거지. 음수가 되는 범위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알파와 베타 사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가장 일반적인 해는 이렇게 양 끝범위가 되던가 사이 범위로 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해. 이걸 놓치면 안 돼. 첫 번째. 자, 그래서 일반해는 뭐가 나올 거다? 양 끝범위나 사이 범위를 말할 거다. 그렇다면 A가 양수인 걸 지금 기본으로 보고 있잖아. 양수인 그래프는 아래를 모르게 될 거니까. 자, A가 이차함계수가 양수면서 크다. 크다의 범위는 누구라고? 크다의 범위는
양끝 범위. 우리 절대값 있을 때랑 같죠? 상황이. 작다의 범위는 뭐다? 사입 범위.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자, 간단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x-1, x-3이 0보다 크다의 해를 말해보자. 자, 크다니까 어디 범위를 말한다? 사입 범위야, 양끝 범위야? 양끝 범위. 그럼 누구하고 누구? 1과 3. 자, 그러면 x는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또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자, 이게 해를 말하는 방식. 자, 그러면 이때, 자, 등호가 만약에 붙었어. 여기에 등호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여기에 등호를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해석의 방식은 같아. 등호가 있으면 거기에 등호를 붙여주면 된다. 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크다하고 작다의 방향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해돼? 이해돼? 자, 하나 더. 자, 이따가 이제 보면 해를 다 하나씩 시킬 거야. 자,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0 이하의 해를 말해보자. 야, 크다, 작다? 작다. 작다는 무슨 범위? 사입 범위. 사입 범위. 몇과 몇 사이입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몇 이상 몇 이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두 개의 경계값 중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놔야 됩니다. 앞에 뒤에가 아니라. 자, 사입 범위하고 양끝 범위 이해됐니? 자,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 좀 더 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판단하는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 아래로 볼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도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그래프의 위치입니다. 위치. 자, 이렇게 있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렇다면 그 그래프는 지금 A 값이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A가 음수일 때겠지. 음수여야지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얼마 대 알파 베타 계속 써놓으면 좀 헷갈리겠다. 자, 그래서 숫자로 쓸게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 자, A에 x-2, x-5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디니? 0보다 크다의 해. 위로 그려진 범위는 양끝 범위예요, 사입 범위예요? 아니지, 지금은 얘가 사입 범위라니까. 그래프를 보고 왜 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현재 음수잖아, 위로 볼록이면. 그러니까 여기를 뭐 숫자로 여기도 써주면 얘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음수로 나왔다면 양수일 때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반대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양수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2, x-5는 0보다 작다로 바뀌겠지. 음수를 곱했으니까, 나눴으니까. 그럼 이때 양끝 범위야, 사입 범위야? 작다잖아, 이제 작다. 양끝이야, 사이야? 사이! 작다는 사이! 지금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랑 해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같은 거. 양수 기준으로 뭐라고 했잖아, 양수. 양수 맞췄잖아. 양수 기준으로 작다는 무슨 범위? 사이 범위. 크다는 양끝 범위. 음수는 반대지.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는 다 양수로 맞춰서 풀 수 있어.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그대로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래프로. 요 식이 fx야. 요 식이. 숫자 말고. 자, 주어진 식이 fx래.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말해라. 0보다 크다의 해를 말해라. 자,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말해보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말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고? 그래프가 y축보다 어디에 그려져 있어? 위에. 위에 그려진 범위를 말해봐. 위에 그려진 범위를 말해봐. 뭐야, 그럼? 2부터 5잖아. 2하고 5 사이에요. 자,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0보다 어디? 아래쪽. 아래 그려진 범위를 말해봐. x축에 아래 그려진 범위를 말해봐. 그러면 2보다 왼쪽, 5보다 오른쪽. 그래서 얘가 양끝 범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양끝범위나 사이범위를 말할 건데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니? 맞다. 이런 거 쓰는 힘도 없어졌어. 졸리신 분? 쌤 좋은 거 먹어. 이게 더 괜찮다는 것 같아서 이거 커피 사탕 사봤는데. 커피 사탕이라 피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아. 지난번에 좀 밀크 사탕이었는데 이번엔 커피로. 쌤 좋은 거 먹어. 먹어도 돼. 뭐야, 그럼 사탕 피한 거구만. 사람 2,000개는 이게. 자, 이어갑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위에 그려졌냐, 아래 그려졌냐. 그 범위를 말하는 게 위에 그려진 x의 범위를 말한다. 아래 그려진 x의 범위를 말한다. 이게 부등식의 해인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건 2차 부등식이니까 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하고 아래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을 기준으로 위에 그려지면 양의 범위, 아래 그려진 건 음수가 나오는 범위라고 했는데 위하고 아래의 기준이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기준이 0일 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애가 fx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3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gx야. 자, 이제 두 개야. 자, 그럼 여기가 0. 자, 여기는 5. 자, 여기는 4.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그냥 임의로 그냥 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연습한 거. 자, fx 봅니다. fx. 자, fx의 그래프. fx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뭘까요? 노란색이 x축에 어디 그려진 범위? 위에 그려진 범위를 읽어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왼쪽 또는 3으로부터 오른쪽.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준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gx가 0 이상인 범위를 말해보자. 자, gx의 그래프를 다시 봅니다. gx가 0 이상인 범위. x축의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해라. 자, 위에 있는 범위. 몇부터 몇까지입니까? 0부터 5까지입니다. 사이에요, 양끝이에요? 사이에요. 0부터 5까지. 등호가 있으니까 그 경계 포함.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 등장하는 좌표가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는 좌표의 의미는 뭡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그래프가 대입하면 같은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fx와 gx의 교점. 그것의 해가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둘이 같은 x 좌표. 그게 방정식의 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같게 만드는 게 마이너스 1과 4고 이 둘 빼고는 같지 않게 만들겠다는 소리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크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fx가 gx보다 큰 부분의 해는 얼마니? 자, fx가 gx보다 어디 있대? 위에. fx가 gx보다 위에 그려진 게 어디니?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4일 때 빼고는 자, fx가 위에 있다. 노란색이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하래요. 어딥니까? 노란색이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다. 알겠어? 그래프끼리 보는 거야, 이제는. 그래프끼리가 비교 대상인 거야. 자, 그러면 노란색이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해보자. 마이너스 1과 4 기준으로. 어디야? 양 끝범위가 되는 거 알겠니? 이해되겠니?
자, 네 번째.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서비스죠. 자, 작거나 같다는 어디입니까? fx가 작아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이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이만큼.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말해봐라. 자, 그러면 어떤 범위가 나와? 마이너스 1과 4 사이. 등호 포함. 자,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그래프로 판단하는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2차가 섞이고 해는 사이 범위 아니면 양끝 범위가 나오겠다. 자, 기본 범위 이해되겠니? 이해됐어? 확실해? 하나 더 해도 되지? 자,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제 요 내용은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 이제 곱해부호입니다. 곱해부호. 자, 이번에는 fx하고 gx하고 곱했더니 양수 이렇게 된 거예요. 곱했더니 양수. 그러면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자, 얘가 부호를 가질 수 있는 게 양수나 음수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양수나 음수인데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둘 다 양수가 되던가 또는 둘 다 음수인 애를 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 그러면 둘 다 양수의 기준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기준선이 더 늘어납니다. 자, 노란색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가 바뀌고 또 초록색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가 바뀌는 거야. 양수 음수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어딜 보는 거야? x축과를 보는 거야. 여기는 이제 교점은 필요 없어. 교점 경계는 필요 없어. x축하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경계는 어디를 해야 돼요? x가 3일 때 노란색 fx가 또 부호가 바뀌어요. 다음 x가 5일 때 gx가 부호가 바뀌어. 응? 자, 그러면 부호를 판단해 볼게요. 자, 원래 fx의 그래프가 노란색이었으니까 자, fx의 부호만 위에다 판단해 볼게요. fx 양수. 여기서 내려갔지? 노란색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 계속 밑에 있잖아. 밑에 노란색 보라고. 음수. 자, 3 지나면서 뭐야? 자, 노란색의 부호입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gx의 부호입니다. gx.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음수. 자,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 자,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위아래? 위아래? 아래. 노란 거 판단이 여기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표현한 게 fx의 부호고 밑에 표현한 게 gx의 부호인 거야. 이해되니? 각각의 경계로. 자, 그러면 뿔뿔인 건 어디입니까? 뿔뿔. 둘 다 뿔뿔인 건. 여기 있죠, 여기. 둘 다 뿔뿔인 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3초가 5 미만이 둘 다 뿔뿔인 범위가 되는 거야. 자, 둘 다 마마인 범위는 어디 있어? 둘 다 마마인 거. 둘 다 마마인 거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범위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2 초과 0 미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거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똑같은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뿔, 뿔 있나 없나 찾아내는 거야. 자, 뿔마 어디 있어? 뿔마. 여기 있네. 또 있니? 여기 있죠? 자, 마뿔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세 군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세 군데. 그러면 세 군데를 해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왼쪽 또는 0과 3 사이 또는 5의 오른쪽.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2차 함수 2개까지의 모든 해의 해석이 끝이 납니다. 이해되겠니? 지금까지 떠든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2차 함수에서 지금 해를 가지고 오고 있다. 2차 함수에서는 자,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양수의 영역, 아래에 있으면 음수의 영역. 그래서 일반적인 해는
사입범위 아니면 양끝범위가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해 네 가지를 다 말해드립니다. 누구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일반적인 해라는 건 X축과 교점 몇 개일 때다? X축과 교점 2개인 게 2차 부등식이 일반해. 그럼 아직 X축과 교점 몇 개 남았어? 하나인 거 있고 없는 거 있잖아. 걔네들이 특수한 해. 그건 해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봅니다. 이렇게 뭐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 자, 하면 방식은 똑같다 그랬어. 자, 주어진 식을 y는 a의 x-알파의 제곱입니다라고 써있겠지, 얘는. 자, 알파, 0이 꼭지점이 되는 x축에 접하는 그래프인 거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언제 0보다 크니?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니? 언제 0보다 작니? 언제 0보다 작거나 같니? X축 위에 있는 범위 말해라. X축과 위에 있는 거 말해라. X축 아래에 있는 거 말해라. 아래에 있는 거 말해라. 이 소리잖아. 자,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죠. 알파인 순간 뭐야? 0. 플러스. 플러스다가 0이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이 그래프의 위치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범위 말해봐라. 뭐라 그럴 거야? 알파만 빼고 다 가잖아. 알파만 빼면 나머지 건 대입하면 다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해가 x는 알파만 빼고 전부 다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파를 뺀 실수 전체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0 만드는 애만 빼면 전체예요. 자, 그러면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니? 이건 어떻게 되겠니? 위에 있거나 0이어도 된대잖아. 그럼 뭐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다 만족해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쟤는 항상 0 이상이 나와요. 이 뜻인 거야. 그럼 누구 대입하면 0보다 아래쪽에 있습니까? 누구 대입했을 때 0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어 없어? 없어. 뭘 대입해도 0 이상이잖아. 그럼 0보다 작은 거는 없어. 해가 없어. 응?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없어.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누구 대입하면 0보다 작니는 있어 없어? 없었어. 근데 0 만드는 애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누구? 알파 하나. x는 알파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두 번째 그래프의 해 모습입니다. 아까 일반 해하고 지금 특수한 해하고 해석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해가 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특수한 해. 일반 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특수한 해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수한 해가 얘입니다. 2차 부등식 중에 제일 특이한 해야. 해가 하나밖에 없어. 부등식인데.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 완전 얘 혼자 독특한 해의 모습인 거야. 해가 모든 실수예요. 해가 없어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특수한 해가 되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하나 빼고 다 돼. 하나만 돼.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 거야. 자, 그래프를 볼게요.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의 해가 뭡니까? 얘가 2가 됐다는 소리잖아. 그치? 해 뭐야? 2 빼고 다. 0 이상 해 뭐야? 모든 실수. 0보다 작다. 뭐야? 해가 없다. 작거나 같다는 2 하나. 이렇게 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이 되는 형태는 그려놓고 완전 제곱이 되는 형태는 얘가 양수 기준으로 이렇게 접하게 그려놓고 요 자리에만 0이야. 그러면 0보다 크다를 말해봐라. 그럼 그 자리 빼고 크거나 같다 말해봐라. 다. 0보다 작은 범위 있니? 없어. 작거나 같은 거 있니? 얘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다가 힘을 준 거야. 특수한 애는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뭐 남아올게. 안 만나는 거 남았어. 안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건 뭘까요? 안 만난다는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없다인데 이렇게 안 만나고 붕 떠 있는 애가 있어. 대표적으로 식이 뭐냐?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가장 대표인 식입니다. 그러면 얘를 꼭지점으로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해보면 자, 꼭지점의 좌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하면 자, 요렇게 만들어져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자,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4분의 3이야. 이미 붕 떠있지. 응? y절편이 꼭지점의 y절표가 양수니까 이미 붕 떠있어. 안 만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방금 그래프로 해석해보세요. 자, 얼마 대입하면 0보다 큽니까?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는 범위는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무엇을 대입해도 다 0보다 커요. 다 0보다 크잖아 이미. 자, 그러면 누구를 대입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구 대입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미 다 0보다 크잖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누구를 대입하면 0보다 작습니까? 없어요. 0보다 작게 만드는 애가 없어요. 누구를 대입하면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 애는 해가 모든 실수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프로 크다의 범위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이해한다면 지금 말하는 해의 표현법 이해가 될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날 봐. 자, 이렇게 선생님이 12가지의 해를 모두 소개를 했어요. 그래프로 판단하는 12가지의 해. 어떤 게 있었어요? 정리해볼까? 처음에 있던 애는 x축과 교점이 몇 개라고? 2개. 두 번째 말한 건 접할 때 1개. 세 번째는 안 만날 때.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 기준인 거야. 위로 볼록 기준은 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눠주면 다 이걸로 다시 데려오니까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만나는 교점을 자, 여기를 알파, 베타, 알파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식을 모두 fx라고 합시다. 자, fx.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말해봐라.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해봐라. 작다를 말해봐라. 작거나 같다를 말해봐라. 자, 0보다 크다의 해 뭡니까? 말해야지. x는 누구보다?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는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 크다는 양끝 범위. 크다는 양끝 범위. 자, 작다를 만족하는 애는 어디입니까? 알파, 베타 사이. 등호 붙으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자, 우리가 다 배우고 나서도 이 네 가지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애를 두고두고 계속 쓸 거야. 크다는 무슨 범위? 양끝 범위. 작다는 사이. 그걸 꼭 기억해. 자, 똑같은 식입니다. 0보다 크다의 해를 말해봐라. 뭐였어요? 알파 이외의 모든 실수. 크거나 같다는 모든 실수. 작다? 해가 없다. 작거나 같다? 알파 하나였어요. 자, 누구 대입하면 0보다 크니? 모든 실수. 누구 대입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니? 모든 실수. 누구 대입하면 0보다 작니? 해가 없어. 그런 애 없어요. 누구 대입하면 작거나 같니? 그런 애 없어요. 12가지 해. 되겠습니까? 자, 다시 보면 읽을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최종 정리가 뭐냐? 자, 2차 부등식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이 식을 보고 어떻게 풀어요? 자, 첫 번째 뭘 하냐?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 과정이야. 인수분해를 시도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요 식 아니면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완전제곱도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왔어? 일반회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크다는 양끝 범위, 작다는 차이 범위. 완전제곱이 나왔어? 그래프를 그려주고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이 양수일 거냐, 0일 거냐, 음수일 거냐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누구냐? 얘하고 얘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잖아. 그러면 근해 공식에서 해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실근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안 된다면 그 다음 확인해야 되는 게 누구냐? 이 판별식을 확인해야 돼요. 판별식을 했는데 판별식이 양수야.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근의 양끝이냐 사이범위냐로 해를 구하는 거야. 판별식을 했는데 음수야. 아, 근이 없어. 안 만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요 해를 말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식으로 풀 때.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연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이 12가지의 해의 모습이 있구나. 자, 요거 판별식으로 연결하는 건 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요 12개를 내가 지금 알 수 있냐, 없냐? 자, 쉬면